안녕하세요, 모토이슈 유민우입니다. 저는 지금 태국 푸켓에 있는데요, 국내에는 없는 혼다 PCX 160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렌트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혼다 PCX 160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PCX 160의 첫인상은 크게 별다를 거 없이 PCX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거는 역시나 이 PCX 125와 160의 배기량 차이에서 오는 차이점이 어떨지에 대한 기대감 정도가 있을 수 있고요.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PCX 125랑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점들이 다른지, 또 어떤 점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태국 푸켓에서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한 4일째 PCX 160을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떤 점들이 다를까 하는 궁금점이 먼저 드는 게 가장 첫 느낌이었고요. 사실 처음 느낌은 아무래도 키를 받아 쥐었을 때인데, 스마트키 버전인데 스마트키가 국내 사양이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아무래도 국내 사양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생겼던 게 있었던 것 같고,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 아이들링이 조금 더 진동이 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125의 진동 자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고 희미한 느낌마저 드는데, 160은 굉장히 좀 단단하게 아이들링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특별하게 엄청 진동이 크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배기량에 따른 크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네, 실제로 이 40cc 정도의 배기량 차이가 체감이 좀 돼요. 특히나 이렇게 언덕길 주행할 때는 좀 여유롭게 올라간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국내에서 125 탔을 때를 기억을 해보면 125의 출력으로 언덕길을 올라설 때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드는 적도 있었는데, 160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출력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예상치보다 조금 더 원활하게 언덕을 주행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는 동승자와 주로 다니고 있는데, 동승자를 태우고도 언덕을 오를 때 조금 더 출력이 남는 느낌이 좀 있어서 어떤 언덕길을 만나더라도 좀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기량 크기만큼 출력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출발할 때 확실히 저속에서 토크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동일선상에 있었던 스쿠터들보다 좀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었다는 점은 아무래도 국내 환경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출력이 여유로워진 만큼 이 추월할 때 같은 경우도 출력을 끌어다 쓰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추월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25에 비한다면 출력이 여유로워진 만큼 주행도 여유롭고 안정적인 느낌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푸켓에서 4박 5일 정도 PCX를 렌트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는 모터사이클 시승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렌트샵도 알아보고 현지에서 바이크도 골랐는데, PCX 160을 골랐던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만나보기 힘든 사양이기도 했지만, 운 좋게도 0km인 신차가 있어서 그걸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렌트를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지만 조건이 있죠. 이제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하시려면 이종 소형이 기본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종 소형 취득자분들은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종소형이 없으신 분들은 이종소형 먼저 따셔야겠죠.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모터사이클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개인이 모두 다 감당해야 되는 만큼 이 사고나 이런 슬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국내 여행자 보험을 들으셨다고 해도 여행자 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약관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여행지에서는 종종 스쿠터를 빌리는 것이 좀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행자들을 상대로 이런 경찰들이 특별하게 면허증을 체크한다거나 혹은 면허증 단속 같은 걸 좀 심하게 한다고 해요. 저희가 타면서도 좀 몇 번 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렌트를 하셨다고 해도 꼭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 바이크 타는 거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차선이 좌우가 저희랑은 좀 달라서 초반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긴 했는데, 좌회전을 할 때나 우회전 할 때 그때 조금 헷갈리긴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속도 자체가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운행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연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0km에서 시작해서 197km, 지금 198km까지 됐는데 200km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 지금 평균 연비가 계기판상으로 38.7km/L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 수치만으로도 꽤 괜찮은 수치이고, 또 제 조건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은 저는 200km 거의 모든 마일리지를 동승자와 함께 운행을 했고, 그래서 무게를 1인 승차보다는 무게가 좀 나갔던 거가 조건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이게 0km에서 시작된 길들이기가 안 되어 있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좀 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모터사이클은 연비 주행을 좀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조건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CX 160이 국내에 출시하게 된다면 저는 꽤 높은 확률로 성공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국내에서는 출시 여부가 사실상 거의 불투명한 상태고,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이슈 이후에 125 시장을 경험한 라이더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매우 성숙하고 있기 때문에 125를 넘어서는 그런 니즈가 생겨났고,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160에 대한 니즈를 많이 파악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오전에 촬영을 나왔다가 똑같은 코스로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수음이 좀 잘 안 됐어 갖고 오전에 여기를 주행을 하면서 일몰 맛집이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일몰 시간에 맞춰서 다시 주행을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라면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터사이클을 승용으로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거기에는 가격도 있을 것이고, 성능이나 이런 메인터넌스 이런 요소들까지 다 있을 거고, 그런 것들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스타일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승용으로 탄다는 거는 결국에는 스타일 면으로도 만족스러워야 하기 때문에 125 PCX 자체가 워낙에 배달 라이더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으로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리스크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혼다 코리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승용으로 탈 때 125급을 스마트 커뮤터라는 큰 카테고리를 묶어서 일상생활을 활용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PCX도 그런 스마트 커뮤터로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행할 때는 사실상 PCX의 완성도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주행 감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160이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그리고 이 속도와 출력, 토크 이런 것들의 조합이 125보다 월등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치 좋네요. 네, 지금까지 푸켓에서 PCX 160을 타고 제가 Q&A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시승 촬영을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촬영 환경적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불리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화면이나 마이크 수음이 좀 부족했던 점은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또 다른 모터사이클 이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